11월 6일 미국 대선 이후로 투자하기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미 증시는 트럼프 랠리를 펼쳤지만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위기에 빠졌죠. 증시와 환율 모두 휘청인 상황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요즘 미장으로 많이들 가시면서 국장에 대한 관심사가 어느 때보다 많이 떨어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서학개미들을 보면서 조용히 웃고 있는 국내 상장사들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영웅문, 나무, 엠스톡 익숙하시죠? 미장에 투자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밤마다 접속하는 앱의 주인들, 바로 증권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학개미 수혜주가 된 증권사들 다뤄볼 건데요. 모든 증권사가 수혜주는 아닙니다. 증권사 중에서도 서학개미 수혜주 갈라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해외 주식 얼마나 투자할까요? 결제금액 기준으로 뽑아봤는데요. 2023년 1월 207억 달러에서 2024년 7월 541억 달러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약 29조 원에서 76조 원까지 뛴 거예요.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등등 다 합한 통계인데 미국 비중이 80%로 압도적입니다. 이 수치가 7월에 정점을 찍고 8월, 9월 조금씩 내려오다가 10월 다시 498억 달러로 반등했고요. 11월은 제가 20일 기준으로 뽑았는데 벌써 461억 달러거든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죠? 예전에 K기업 국장 패싱 의식주 편에서도 다뤘지만 가볍게 미국 대표지수 S&P 500이랑 우리 코스피 지수 비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해외 주식 사려면 어디서 사죠? 증권사 앱에서 사죠. 그것도 우리나라 증권사요.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HTS는 쉽게 말해 PC로 하는 거고 MTS는 앱이죠. 앱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저도 쓰는 키움증권 MTS는 영웅문, NH투자증권은 나무, 미래에셋증권은 엠스톡, 대신증권은 크레온, 삼성증권 엠팝 등등입니다. 여러분이 이 앱에서 엔비디아 한 주 팔고 테슬라 한 주 살 때마다 증권사들은 돈을 벌죠. 투자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거래할 때 이 앱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거래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죠. 물론 요즘은 수수료 경쟁이 붙어서 일시적으로 미국 주식 수수료 빵원 경쟁을 꽤나 많이들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 수수료가 온라인 기준 보통 0.25% 붙어요. 반면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많이 쓰는 MTS 중에서도 수수료율이 낮은 미래에셋증권은 0.014%, 키움증권 0.015% 정도입니다. 이러면 국내랑 해외 수수료율이 최대 17배 넘게 차이가 나죠. 해외 주식이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 소위 말해 원가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매매 금액의 퍼센트로 붙기 때문에 내가 큰 금액을 거래할수록 수수료가 비례해서 늘어나요. 100만 원어치 매매하면 수수료 2,500원이지만 1000만 원어치는 25,000원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마다 해외 주식 사고 판 덕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은행에 5대 은행이 있듯이 증권업계에도 5대 대형 증권사가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건 정확히 5대 증권사는 아니고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위 증권사들입니다. 3분기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았죠. 미래에셋증권은 3배 이상 늘었네요.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잘 나왔습니다. 전체 순이익 증가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요. 한투를 빼고는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70%는 넘고요. 미래에셋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모든 증권사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외 주식 거래 시장이 생각보다 과점이에요. 소수 몇 곳에 사람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각각 다 밝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해외 주식 거래 시장 점유율 추정치를 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상위 5개 증권사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외된 중소형 증권사들은 실적이 지금 실제로 안 좋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토스증권이죠.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다 제치고 2위로 올라왔는데 10월 기준으로는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스증권은 2021년 12월에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실시간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같은 서비스도 내놓고 커뮤니티가 있어서 2030 세대가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토스증권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날았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324억 원으로 다른 증권사들이랑 비할 덩치는 아니지만 성장세가 어마무시하죠. 9배 넘게 뛰었잖아요. 3분기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고 해요. 다만 토스증권이 안타깝게도 상장사는 아니죠.
물론 증권사가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로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증권사 사업부문이 크게 4개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주식 위탁매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리지 말고도 IB 투자은행, WM 자산관리, 그리고 트레이딩 부문이 있습니다. IB는 M&A처럼 기업 간 합병이나 IPO, 유상증자 등 기업의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는 부서고요. 자산관리는 말 그대로 고객 자산 관리해주는 부서죠. 트레이딩은 증권사 내에서 주식이나 선물 옵션 같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부서예요. 아무리 해외 주식 거래가 많아져도 IB나 트레이딩 같은 다른 부문이 죽쓰면 전체 실적이 좋기 어렵겠죠. 특히 국내 증시가 계속 부진하면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내기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기에 들어선 만큼 전반적으로 증권사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증권주 투자자들한테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 쪽 호응도가 높은 편이에요. 키움, 미래에셋, 메리츠 금융지주 등은 이미 밸류업 계획을 일찌감치 내놨고요. 다른 증권사들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